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선배입니다. 자, 오늘은 3-1-13강 나갈 차례죠. 사회복지정책의 분석 중에서 분석의 방법, 분석 틀에 대해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이제 다음 시간부터 나가는 부분의 원론적인 부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어찌됐든,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부분이다. 분석에 대해서, 그러한 시간이다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면 되겠고요. 역시 여러분들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겠고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정책을 결정하고요. 이제 집행하고 나중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고 이러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과정에 있어서 분석해야 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 있을까? 그걸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이건 역시 사회복지뿐만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다 똑같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책을 만들고 마지막 평가하는 데 있어서 어느 부분에 있어서 분석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첫 번째는요. 만들 때 한번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 이제 어떤 형성 과정, 어떤 영향을 받고 이 정책이 만들어졌는지, 어떠한 상호작용을 거치면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첫 번째 이제 분석을 해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정책 대안을 거치고 다음에 이제 하나를 정책을 결정했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그냥 정책 대안 중에서 하나 그냥 뽑기로 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이때도 역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책 대안을 분석해서 하나를 결정해야 될 겁니다. 정책 결정. 이때도 한번 여러분들 분석을 해야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평가 끝났습니다. 평가를 할 때, 집행이 끝났어. 그러면 이제 평가해야 되잖아. 평가할 때도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크게 이렇게 세 부분 분석하는데, 첫 번째 만드는 부분, 정책을 형성하는 부분, 이때 이 분석을 뭐라고 하냐면 과정 분석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정책 대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때, 정책을 결정할 때 이때 분석을 산물 분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산물 분석. 자,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집행 끝났어. 그럼 평가해야 되잖아. 이때 마지막에 하는 분석을 성과 분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것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것도 없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도 공부는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한번 여러분들 과정 분석부터 들어가는데 한번 보도록 합니다. 칠판. 사회복지 정책 분석, 사회복지 정책 분석의 개념과 방법, 그리고 사회복지 정책 분석 방법, 이렇게 되는데, 길버트와 테럴, 한 명만 더 적어 놓으십시오. 한 분이죠. 스펙트라고도 하고, 스펙트. 요 세 부분이 여러분들 이제 분석에 관련된 학자분이십니다. 이쪽 저쪽으로 이제 많이 이름이 나오시는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좀 주목을 해서 기억을 해두면 되겠죠. 자, 제일 먼저 이제 과정 분석입니다. 과정 분석, 산출 분석, 성과 분석인데, 이 분석은 서로 여러분들 연결되어 있다. 지금 이 선배하고 같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서로 연결되어 있죠. 그렇죠? 형성할 때, 그리고 대안 선택해가지고 하나를 결정할 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집행 끝나고서 평가할 때. 그죠? 자, 상호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러분들? 분석은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분리된 게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 첫 번째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고, 자, 이제 과정 분석 봅니다. 과정 분석 한번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 과정 분석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형성 과정 분석이라고도 해요. 옆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이것도 여러분들
형성 과정이야. 정책이 만들어지고 형성되는 그 과정을 분석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걸 무슨 분석이라고 한다? 과정 분석이라고 한다.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이 어떠한 과정과 영향을 받고 만들어졌고 어떠한 정보를 받고 만들어졌는지를 분석하는 게 과정 분석입니다. 여기서 어떤 과정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과정? 어떤 그 일반적으로 이 정책이라는 것은 이제 사회의 영향을 많이 받죠. 지배적인 그 사회의 어떤 흐름, 사상, 가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받죠. 사회의 영향을 많이 받고 또 이제 정치적인 영향도 많이 받죠. 정치적인 그래서 이제 진보가 정권을 잡느냐 아니면 보수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도 어떤 충분한 재정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제 문화적인 영향 어떤 곳에서는 이제 종교적인 영향도 받죠. 이런 것들을 영향을 주고받고 상호 작용하면서 어떤 정책이 형성이 되고 만들어집니다. 이걸 분석하는 걸 무슨 분석이라고 한다? 그거를 과정 분석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 이러한 과정 분석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뭐긴 뭐했어요? 그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죠?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고 자, 이제 칠판에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과정 분석 한번 보도록 합니다. 사회복지 정책 과정 중 정책 형성 과정에서 분석, 정책, 사정에 대한 이해를 위해 수행하는 분석을 과정 분석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책 형성 과정에서 어떠한 영향을 받고 이 정책이 만들어졌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 과정 분석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고요. 당연히 정치학 영향을 받겠고 사회학 영향을 받겠고 이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뭐 경제 영향을 받겠고 문화적인 거, 종교적인 거 모든 부분 다 영향을 받겠죠. 그렇죠? 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정치학과 어떤 사회학의 어떤 영향을 가장 많이 이론적 기반이 된 게 과정 분석이다라고 여러분들 정리를 해두면 되겠고요. 세 번째 봅니다. 이거는 사회 정책이 뭐와 관계가 있다? 계획과 관계가 있다. 맞잖아요. 형성할 때니까 당연히 계획과 관계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처음 만들어지고 정책이 형성하는 과정이니까 계획과 관련이 있고요. 여기에 관련된 예로서 뭐 국민기초생활제도의 형성 과정. 무조건 시험 나올 때 이거 나온다라는 보장 없습니다. 무슨 형성 과정 나와. 과정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형성 과정과 분석. 하여튼 형성 나오면은 여러분들 뭐 기억해 두면 돼요, 여러분들. 제일 먼저 과정 분석 기억해 두면 됩니다. 자, 그리고 노인 장기 요양법 제정과 이익 집단의 분석 관계.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익 집단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상호작용을 주고받았는지 상호작용 적어 놓을까요? 이거 아니죠? 상호작용을 주고받았는지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상호작용, 요거까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의 어떤 영향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이 정책이 형성되었다. 그것을 분석하는 것이 과정 분석이다. 그래서 상호작용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형성되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어떤 상호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런 말 나오면 여러분들 이거는 무슨 분석에 관련된 것이다? 과정 분석에 관련된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기억해 두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처음 만들 때예요. 계획할 때.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거기에 관련된 것을 분석하는 게 과정 분석이다. 라고 기억해 두면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산물 분석입니다. 산물 분석. 이 산물 분석, 산출 분석이라고도 하고요. 내용 분석이라고도 합니다. 내용 분석. 내용 분석이라고도 한다라는 거 우선 기억을 해두고, 여러분들 산물 분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만 어떤 거라고 해서 여러 가지 정책 대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
선택할 때 하는 분석을 우리는 무슨 분석이라고 한다? 산물 분석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정책 결정을 위해서 정책 대안을 분석하는 것을 산물 분석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결정을 할 때, 뭐를 보겠습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여러분들 관련된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이제 법조항 같은 것도 살펴보고, 자, 그리고 이제 쟁점 사항이 무엇인지 각각의 어떤 대안 중에서 쟁점 사항도 한번 살펴보고 막 이러고서 하나를 이제 선택해야 되겠죠. 결정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쭉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하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역할하는 게. 여러분들 그 당시에 누가 정권을 잡고 있느냐, 누가 힘이 가장 센 사람이냐, 거기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 사회의 어떤 주류, 기득 세력, 정치적으로는 정권을 잡은 세력, 또, 뭐, 하여튼간, 이런 주류 세력, 기득 세력에 의해서, 정책이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진보 세력들이 이제 정권을 잡으면, 진보 세력이 잡으면, 일반적으로 이제,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겠죠. 그렇죠? 그 반면에 보수 세력이 잡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선별적 복지를 지향할 거 아니야. 그렇지? 자, 요렇게, 산물 분석은, 그 시대의 어떤 주류 입장을 대변할 가능성이 무척 높다라는 거, 그거 머릿속에 우선 기억을 해두고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기억해둘 것은 산물 분석에서는 분석 틀을 사용합니다. 분석 틀. 이 부분이 다음 시간부터 이제 강론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배울 부분이야. 그래서 재정, 할당, 급여, 전달 체계,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부분인데,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칠판을 보고, 이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 선택, 정책 결정, 정책 결정에 관련된 다양한 쟁점을 분석하는 접근 방법.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거를 이야기한다? 여러 가지 정책 대안 중에서 하나를 결정할 때 사용하는 그러한 분석이 무슨 분석이다? 산물 분석이다. 라고 여러분들 기억해 두면 되겠고요. 자, 사회복지 정책, 이거는 뭐와 관련된 거예요? 당연히 운영과 관련된 거죠. 운영과 관련된 거예요. 자, 앞에 있는 과정 분석은 뭐와 관련된 거라고 해서 계획, 기획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죠? 틀리고요. 운영과 관련된 거고. 정책의 분석 틀로, 재정, 두 번째, 할당, 세 번째, 급여, 네 번째, 전달 체계라는 네 가지 선택의 차원과 그리고 대안, 가치, 이론이라는 세 가지 축을 활용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축까지는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없지만 이 정책의 분석 틀, 재정, 할당, 급여, 전달 체계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알겠죠? 다음 시간부터 나갈 건데 간단하게만. 재정이란 건 뭐냐면 재정 돈이죠. 그렇죠? 그래서 누구로부터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사회복지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누구로부터 돈을 마련할 것인가? 그걸 뭐와 관련된 거? 재정, 재원이라고 하고요. 할당이라는 거, 두 번째 할당이라는 거.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에게 급여를 지급할 것인가? 누구에게 급여를 지급할 것인가는 할당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급여라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급여 종류를 얘기하는 거야. 급여 종류. 그래서 현금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현물로 할 것인가, 증서로 할 것인가. 그거를 이제 선택하는 문제죠. 급여. 자, 그리고 네 번째가 전달 체계인데, 전달 체계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전달할 것인가. 이 네 가지 어떤 분석 틀을 가지고 하는 게 산물 분석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고요. 자, 한계점 이야기했었죠. 이 선배가 이야기했지만, 선택이 문제에 있을 때는 항상 세계가 역사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기존 주류 세력,
힘을 가진 사람들, 정권을 잡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어떤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회 주류적 입장을 대변하기가 쉽다라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고요. 자, 한번 봅니다. 산물 분석에는 이거 예를 들을 때 있죠. 여기에 관련된 거는 전부 여러분들 전부 다 뭐야? 거기 예에 들어가는 거야. 선정, 누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줄 것인가, 할당 문제 아니야? 설정 기준, 할당 체계 분석, 이렇게. 그래서, 산물 분석에 대한 예는요, 1, 2, 3, 4, 요거 고르면 돼. 요거 고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산물 분석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 이건 역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별 어려움 없죠? 예, 어려움 없을 겁니다. 자, 없다라고 이 선배는 미션이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성과 분석입니다. 성과 분석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여러분들 무슨 분석이라고 하냐면, 효과 분석이야. 하나 더 적어줄게, 이 선배는. 영향 분석. 무슨 효과, 무슨 영향 나오면 다 여러분들 무슨 분석이야, 그거는. 성과 분석입니다. 성과 분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거라고 해서 정책 집행했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해야 되잖아. 그 평가를 분석하는 걸 여러분들 성과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번 잘 생각을 해봐. 평가에 대한 어떤 평가가 다 나왔죠. 결과지가 나왔지. 그지? 결과지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성과 분석하는 거는 어때? 상대적으로 다른 것보다 위에 배운 두 가지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쉬워요. 객관적으로 분석도 가능하고요. 체계적으로도 가능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세 가지 분석 방법 중에서 가장 쉽다. 그래서 뭐 정책의 방향성이라든지 정책의 대안이라든지 어떤 대중들이 어떤 욕구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여러분들 가장 쉬운 건 뭐다 여러분들? 그거는 성과 분석이다 라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성과 분석은 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다? 정책, 집행, 결과, 그 평가에 대한 분석이다. 됐죠? 자, 한번 칠판을 보고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산출에 대한 평가에 대한 것. 평가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성과 분석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조사 방법론을 활용한 양적, 질적 자료를 수집함으로 측정이 어떻게 하다 가능하고 손쉽게 할 수 있다. 손쉽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기억해두고 자활사업 참여자의 공공부조 탈수급률과 비교 분석. 이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비교 분석. 이거는 결과지가 나와야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 딱 보면 알겠지. 아, 이거는 성과 분석이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뭐 비교 분석이라든지 뭐 효과 분석 이런 것들 나오죠. 이런 거 효과 나온단 말이야. 효과, 뭐 영향 이런 것들 나오면 여러분들 무슨 분석이야? 그거는 정답이 성과 분석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해두고요. 자,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2번 문제 봅니다. 정책 분석의 3P, 과정 분석, 산물 분석, 성과 분석 중 뭐의 사례에 대한 것? 과정 분석의 사례에 대한 해당하는 것을 고르면 14회 문제입니다. 과정 분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해서 여러분들, 선택하는,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다른 요인과,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른 요인과의 어떤 상호작용, 그리고 이제 이들이 어떤 영향을 주고받은지, 어떤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정책이 형성되었는지를 분석하는 거. 그렇죠? 이거를 우리는 과정 분석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보도록 합니다. 1번. 근로장려 세제의 근로요인, 효과 나왔네? 효과 나오면 무슨 분석이라고 했어? 성과 분석. 자, 2번. 자활사업 참여자의 공공부조 탈수급 효과 분석. 이건 뭐라고 했어? 효과 분석. 성과 분석. 그렇죠? 효과 분석하는 건 성과 분석. 3번. 노인 장기 요양보호법 제정에서 이익 집단의 영향 분석. 어떤 상호 간의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이게 바로 무슨 분석이야, 여러분들? 이게 바로 과정 분석이죠. 그럼 52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고요. 자, 4번 봅니다. 노숙인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탈노숙 효과 분석. 이거 무슨 분석? 성과 분석이잖아. 그렇죠? 자, 그리고 보육 서비스 정책이 출산율 증가에 미치는 영향 나왔어. 영향 분석. 이것도 역시 무슨 분석? 성과 분석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과정 분석에 관련된 것은 몇 번밖에 없어? 3번밖에 없습니다. 3번. 자, 그래서 52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죠. 자, 53번 봅니다. 사회복지 정책 분석에서 산물 분석의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산물 분석의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산물 분석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한다라고 했다? 여러 가지 정책 대안 중에서 정책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분석을 우리는 뭐라고 했다? 그거를 산물 분석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합니다. 옳은 거. 자, 정해진 틀에 따라 사회복지 정책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적용된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기 쉽다.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기가 쉽다. 쉬운 건 뭐라고 했어? 성과 분석이라고 했잖아. 성과 분석. 자, 사회복지 정책이 방향성을 제시하기가 용이하다. 무슨 분석? 성과 분석. 나오죠? 문제 푸는 요령이에요. 3번. 현행 사회복지 정책에서 배제되고 차별받은 사람들의 욕구를 파악하기 쉽다. 성과 분석. 쉽다. 자, 산물 분석 결과는 기존의 사회 주류적 입장을 대변할 가능성이 높다. 한계점. 5번. 사회복지 정책의 구체적인 대응을 담아내기 쉽다. 무슨 분석? 성과 분석. 됐습니다. 자, 오늘은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수업을 나갔습니다. 원론적인 부분에서 수업을 나가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강론 부분 들어갈 겁니다. 강론 부분. 역시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렵지 하나도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해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쭉 한번 보고서 그렇구나라고 이제 보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겁먹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파이팅을 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 들고